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줄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진됐고 다른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의 확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확진된 광주의 한 병원입니다. 해당 의료진은 지난달에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고 임산부 1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현재 입원 환자와 직원 59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남을 찾은 타 지역 여행객의 확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달 초 여수를 찾은 40대 남성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직장 내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은 순번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유행을 멈출 마지막 기회라며 휴가철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는데 광산구 소재 주점 등 기존 집단 감염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명은 기존 확진자와 노래 연습장이나 술집 등지에서 동선이 겹친 4명과 직장 동료에 이어 확진된 1명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등 3개 시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목포에서는 한 음식점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됐고 순천에서는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의 수문 방류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서남권지사는 그제부터 내린 비로 장흥댐의 수위가 수문 방류 기준인 79m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낮 12시부터 초당 50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문 방류로 인해 댐 하류 강변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진도에서 여중생이 학교폭력 정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다닌 중학교에서 올해만 20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A양이 다녔던 진도의 한 중학교. 이 학교에서는 A양의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20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중 9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나머지 11건은 자체 종결됐습니다. 시골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똑같이 지금 학폭위도 보면 초등학교 때 당했다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게 그때부터 안 좋은데. 보다 못한 진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원반까지 꾸릴 정도였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학교 전담 경찰관제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올해 20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단 2번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만 실시했습니다. 그마저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예방 캠페인 수준이었습니다. 숨진 A양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도 학교에 신고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담당 경찰관이 알게 됐습니다.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학교 차원부터 시간 조율을 해야 돼요. 가서 막 저희가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진도교육청은 숨진 A양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영찬입니다.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시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는 가족의 뜻을 반영해 김 대장의 장례를 오늘부터 8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산악인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최초로
7대6 최고봉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공로로 김홍빈 대장에게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 추서를 확정하고 오늘 염주체육관에서 추서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성군 하면 가장 먼저 녹차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보성에서는 녹차뿐 아니라 블랙 사파이어처럼 이름도 모양도 낯선 이색 과일 재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성의 한 비닐하우스. 짙은 보라색 포도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지처럼 생긴 알맹이가 특징인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시지 않고 단맛만 있는데 당도를 재보니 25브릭스 가까이 나옵니다. 보통 과일이 15브릭스만 넘어도 상당히 달콤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포도가 먹기도 좋고 일단 일손이 적고 고소득이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여름에 살짝 얼려서 먹으면 아이스크림 같이로 맛이 좋습니다. 보성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럭비공 모양의 과육이 주황색을 띠는 칸탈로프 멜론이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어른 손가락 한마디 크기인 칸탈로프 멜론은 앞으로 50일 뒤면 완전히 자라게 됩니다. 항산화 효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일반 멜론보다 가격이 2배가량 높습니다. 현재 보성에서 틈새 시장을 노려 재배되는 이색 과일은 10가지 안팎. 제주도 특산품인 레디향이나 한라봉 같은 망감류를 재배하는 농가도 20곳이 넘습니다. 병해충에 강해 일손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IRD 작목과 소규모 면적에서도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고소득의 농산물들을 발굴하여 보성군은 시험 재배로 경제성을 검증한 뒤 이색 과일 종류와 재배 농가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완도 출신으로 최근 여자 골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골퍼 이소미 선수가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완도군은 이소미 선수가 같은 완도 출신의 최경주 선수를 잇는 골프 선수로서 완도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박낙조 등 진도군 다도해의 풍광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유람선이 본격 출항했습니다. 진도 쉬미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은 매일 5차례 운항하고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광주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체 예산 3천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광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서민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치과대학이 주식회사 애경산업과 산학공동연구 및 치과용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산학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과 치과용 제품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현장 실습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의 공식 환영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광주여대는 오늘 오전 본관 1층에서 안산 선수와 부모를 비롯해 양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 선수는 문산초에서 양궁을 시작해 광주 체중과 최고를 거쳐 광주여대에 진학했으며 이번 올림픽 양궁 남녀 혼성과 여자 단체전, 개인전 등에서 금메달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이상동 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김광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 부회장은 광주 지역 체육계 원로로 지난 2007년부터 시 양궁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양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체육회는 지난 5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상동 회장이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들이 불법 선거 의혹이 있다며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5.18 4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2차례 불출석했던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예정된 3번째 공판기일엔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전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 4자 명예훼손 항소심 3번째 공판기일에 전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제출의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번 재판에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그리고 포스코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수소버스와 화물차 특수충전소, 수소출하센터 구축,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수소시범도시,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맞춰 포스코와 광양항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사무국이 목포와 진도의 택시업체 대표 14명을 수묵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사무국은 택시 운수 종사자가 도민과 가장 가까이서 접촉하며 관광객과 처음으로 만나 홍보 효과가 매우 높아서 이들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묵 비엔날레 개최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택시 1,500여 대에 홍보 스티커가 부착되고 택시 종사자는 홍보용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8월 휴가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낭만 가득한 섬으로 고흥 연홍도와 영광 송이도 그리고 신안군 반월 박지도를 추천했습니다. 고흥 연홍도는 0.5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섬 곳곳에 설치된 조형 예술품과 담장 벽화 등이 일품이고 보라색을 띠어 퍼플섬으로 불리는 신안군 반월 박지도는 미국 CNN 등에 소개되는 등 명소가 됐다고 전라남도가 밝혔습니다. 또 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영광 송이도도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남면 이하포 해변에서 발생한 피난선 미군기 폭격 사건 7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여수시립국악단의 살풀이춤 공연에 이어 위령 조형물인 하늘꽃 제막식과 민간인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엄길수 희생자 위령사업 추모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미국은 폭격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되고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3일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폭기가 피난선을 무차별 폭격해 양민 수백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비가 한 차례 내렸지만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34도, 목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끈적끈적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는 만큼 물 많이 드시고요. 습도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오후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도 오후에 내리지만 내리는 지역이 더 많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곳들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교적 선선합니다. 광주가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장성과 담양 34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와 보성, 고흥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목포 33도, 진도와 완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